네,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감상회. 오늘이 29기 연상연하 특집 마지막 회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저번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에 심야 데이트. 최종 선택 바로 전날이죠. 마지막 심야 데이트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노선이 정해진 그런 커플들은 더 관계를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마지막 반전을 노리는 그런 출연자들이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뭐 있겠어요? 기회 아니요. 자, 영식이 선택이에요. 뭐 굳이 남들이 왜 이랬냐 저랬냐라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기는 해요. 뭐 영숙 입장에서 영식이가 현숙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영식에게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현숙이 이제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감추기 위해 그 영숙에게 이제 온 거잖아. 근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영숙에게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가장 편해서일 수도 있겠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온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던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솔로나라 안에서 영식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이미 조리돌림 당하는 그런 이미지로 굳혀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 잔소리하고 보는 거고, 일단 다그치고 보는 거야. 조금만 뭐가 엇나가는 행동이 나오면은 아이 쟤 또 저러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이런 게 좀 아쉽긴 해요. 영식이 그게 그림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나름 영호와 영숙을 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색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 두 사람이 잘 되는데 도움이라도 되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이미지가 조금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굳어졌다 보니까 뭘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자신감이 많이 없는 모습이죠. 단순히 영호가 상대방은 뭐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서 저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호 자체가 기세가 좀 없긴 해요. 사람 자체가 파이팅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영철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영호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지금보단 더 나았을 텐데, 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식이 괜히 왔다고 생각하겠다.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던 거지. 영호와 영숙이 그래도 조금 재밌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면 자기가 옆에 껴서 그냥 편하게 새우 먹다 올 줄 알았는데, 영식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한 그런 자리죠.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그 남자의 태도 중에 하나죠. 뭐 남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여자는 자신에게 그 탓이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 극도의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영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는 이 불편함이 엄청 커지는 거죠. 와, 정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이 영철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당연히 호감이 있는 대상이 나에게 호감이 있길 바라겠죠. 근데 영철이 영숙에게 마음이 100%에서 이제 좀 자기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영숙이 마음이 더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더 들어갈 틈이 있나요? 그럼 이제 내일 결정은, 최종 선택은 영수님 하는 건가요? 저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지금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영철과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철을 위해서도 아니고 영철과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인 것이 너무 좋은 태도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설령 내일 최종 선택까지 영철의 마음이 정숙에게 기울지 않고 영숙에게 남아 있어서 영숙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정숙은 다음 수를 보면 돼요. 와, 센스가 진짜 와, 너무 좋아. 유머가 기본적으로 좋아요. 유머를 갖추려면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매력적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유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 능력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물과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더 과장시킬 건지, 어떻게 비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머가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관찰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영철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연애관이 뚜렷하죠. 본인의 연애관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과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이유여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당연히 남들도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조금 인정을 덜 받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내가 뚜렷한 기준이 있다면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기세가 있으면 돼요. 그럼 상대방은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계속 가부장적이다, 남하 선호 사상이 있다, 약간 이런 코드로 정숙과 영철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숙이 이게 맞나 싶고, 영철은 친구들이 또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서 둘이 연결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걸로 연결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두 사람이 저거를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정숙은 영철이 가부장적인 걸로 나를 올가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영철과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영철이 보여준 다정함, 배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철 내면에는 누구보다 가부장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남자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 생기는 단점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정숙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눈으로 봤고 직접 겪었고. 그래서 가부장적이다라는 그런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냥 둘을 이어주는, 그냥 둘이 대화가 되는, 티키타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거지, 그게 영철을 규정짓는, 정숙이 걱정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철은 50대 50, 80대 20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뭐 아니면 도예요.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100%였던 거예요. 영숙이 100이었다가 정숙과 점점점 스며들면서 정숙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더 커지니까 정숙이 100이 된 거예요. 저걸 저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 남자가 다정하게 구는 모습이 나와 단둘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안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 다정하면 됐지, 뭘 더 바래. 근데 이제 옥순 입장에서 저런 게 고민되는 이유는, 여자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이 남자가 다정한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남자가 다정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세 좋아요. 자기가 납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게 좋아요. 괜히 그렇지 않아, 나 나름 신경 쓰고 있었어, 너가 못 본 거야, 그때 그 기억 안 나? 나 이렇게 했던 거? 그 사람도 있을 때 한 거잖아. 그런 거 말고 계속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옥순이 그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변명과 핑계로는 절대 해소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가든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사람들 있을 때는 좀 나 부끄러워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앞으로도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연애관이에요. 나는 연애할 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난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연애관이거든요. 그동안 영수가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여줬었어요. 되게 사람이 여유 있고 위트 있고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옥순이 충분히 매력을 느꼈지만, 진지하게 만나려면은 이 사람만의 뚜렷한 연애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가치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삶에서의 가치관, 뭐 친구의 관계에서의 가치관, 자기 일에서의 가치관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영수는 그런 걸 다 보여줬지만 결정적으로 남녀 관계에서의 가치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영수가 그런 게 좀 미흡했죠. 그런 것들을 말하긴 했지만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다정한 거 좋아요? 어때요? 다정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옥순 입장에서 매력적이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은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믿고 갈 수 있을까, 즉 여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자기 일만 우선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삶에 대한 가치관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옥순이 영수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연애관, 진지한 연애관이 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옥수는 영수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영수를 계속 좋아하긴 할 거예요. 옥순이 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물어본 이유는 영수가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매력적인데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줄 수 있을까를 걱정했던 거지, 매력이 떨어질까를 걱정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영수가 이야기한 연애관들이 제법 진정성 있게 다가왔단 얘기예요. 그걸 이제 괜히 여자 언어로 돌려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지극히 옥순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죠. 뭐 영수 포함해서 옥순 제외한 나머지 출연자들은 저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연애라는 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가치관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만 당당하면 되긴 해요. 그리고 내가 사귀고 싶어하는 이성이 그걸 존중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지금 영수가 저런 가치관은 난 어장관리 안 해라는 가치관을 이해하든 안 이해하든 존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존중한다는 건 그걸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남들이 욕하든 뭔 상관이야. 옥수는 원하는 걸 얻어내고 있는데 지금 영수의 태도 좋아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가치관을 들었을 때는 별로 대꾸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듣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정말 그런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다툼만 생기고 논쟁만 생겨요. 어차피 영수 입장에서 저렇다 한들 저 여자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잖아. 만약에 영철처럼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곤란한데 싶으면은 당연히 따지고 드는 게 맞아요. 확인해보고 그게 맞아요. 깨지더라도 싸우더라도 논쟁을 하더라도. 하지만 지금 영수는 그런 걸로 마음이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상관이 없거든요. 뭐하다 긁어 부수함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나는 솔로가 주는 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옥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방송의 힘이 맞기도 해요. 예.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외부와 단절된 채로 남녀가 모여서 합숙을 하는 거잖아요. 뭐 5박 6일 이렇게 시간 동안. 그럼 그 시간 동안 오로지 감정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연애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밀도 있는 그런 감정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밖에서 치면은 여러 가지 외부의 간섭과 그런 상황적 문제, 환경적 이유들 때문에 좀 몰입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커지거나 혹은 뭐 감정이 사라지더라도 그거는 오로지 남 탓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의 티키타가 케미가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내 감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조합 의외로 괜찮을 것도 같아요. 뭐 당장 내일 아침이 최종 선택이기 때문에 최종 선택을 서로 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둘이 뭐 연락하고 지내다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볼만 해요. 편한 사람과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매력이 나와요. 그 어떤 누구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매력이라는 건 결국 여유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서 매력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나는 솔로 나오는 사람 중에 자기 삶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이 낯설 PD가 그런 사람을 뽑진 않겠지. 그런 사회 부적응자를 뽑진 않잖아. 다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이뤄낸 사람이고 그러니 여유도 있고 자기 일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매력이 드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이런 삶의 그런 확신을 이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는 흔들리거나,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을 혹시나 싫어할까봐, 그리고 이 사람을 빨리 얻고 싶다라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여유를 잃거나 이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편한 사람과 있으면은 누구나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광수도 매력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본인의 연애관을 이야기하잖아요. 결혼관을 이야기하잖아요. 광수 얘기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 그 분위기에 있었던 당사자들만이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3자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닐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영호 본인이 괜찮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긴 한데, 달리 말하면 저 상황을 봤을 때 광수가 불편하다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광수는 되게 그 나이로 인한 혹은 위계 질서가 명확한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해 왔던 남자라면요, 그러면 영수의 저런 태도가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영수는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하면서 나온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다 대하는 거지. 실제로 저도 호주에서 저런 것들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저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광수처럼 되게 한국적인 유교 사상에 깊게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이진 않죠. 좀 영수가 싸가지 없어 보인다고 느낄 수는 있긴 하죠. 이거는 조금
조금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은 뭐 설령 영수가 이제 결제를 하기 싫어서 안 했다 하더라도요. 광수가 어쨌든 본인이 그 분위기를 못 견디고 결제를 한 거잖아요. 아, 왜 아무도 결제를 안 하지? 아이, 내가 내고 말지 뭐.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 번은 지가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사실 광수가 조금 형 동생 위계 질서에 본인이 약간 숨어서 그 사상에 숨어서 좀 남을 비난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아, 쟤 좀 말하는 거 좀 싸가지 없네. 근데 자기가 직접 돈을 결제해 놓고서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를 써놓고서는 그게 별로라고 말은 안 되죠. 자기가 그런 금전적 손해가 보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너가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긴 하거든요. 말 같은 경우야 자기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영호한테 한 거잖아. 그냥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하면 난 못 참지 이럴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데이트할 때 결제 안 한 거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인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사상 뒤에 숨어서 유교 사상 뒤에 숨어서 본인을 변호하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조금 당당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가 안 살려고 한 건 아니네. 옥순도 내려고 했었네 다. 이건 광수가 조금이 아니야. 이건 광수가 너무 적인데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그냥 옥순 앞에서 자기가 개사하는 남자는 그런 가오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영수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돈 준다고도 했네. 아유, 광수야 너 방송 보면은 영수한테 사과해라. 뒷담화 너무 깠다. 그래, 이런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과 또 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광수가 좀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면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여기는 뭐 돌리기에는 어렵죠. 영자가 워낙에 본인의 기준이 명확해서 이성을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시 분위기가 잘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까였으니까 온 게 맞죠. 네, 상철 입장에서는 이게 합당한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인 거죠. 영자 입장에서는 나는 납득 못하는데 그러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옥순과 영수 같은 경우에도 옥순은 파워 당당인데 영수는 이해 못하는데 둘이 잘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옥순에 대한 매력을 영수가 크게 느끼기 때문인 거죠. 이해 안 가는 연애관이 있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 옥순에 대한 매력이 크기 때문인 거죠. 그게 뭐 예뻐서든 뭐든 간에요. 근데 영자 같은 경우에는 상철을 처음에 좋게 보고 했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걸 상쇄시킬 만큼의 어떤 큰 매력이 다른 매력이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정말 영자가 얼마만큼 자존감이 높은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저런 말이나 뉘앙스 같은 것에서 상철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도 본인의 행복과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철에게 애정을 갈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 멋지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뭘 느끼냐면요, 정말 남자는 여자의 외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결혼까지 보지 않아도 돼. 연애만 놓고 보더라도요, 옥순보단 영자가 훨씬 더 안정적인 연애, 훨씬 더 재밌는 연애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상철과의 티켓타카 같은 걸 봤을 때 상철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철이 고민이라는 게 맞나? 정확히 말하자면은 옥순에게 까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자가 최우선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옥순이 갖고 있는 지금 외모가 상철에게 어마무시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외모 말고도 옥순이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 더 있긴 하겠지만 상철이 옥순의 그런 매력을 얼마나 받겠어요. 뭐 애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내면을 본 거는 옥순보단 영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상철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에도 영자와 잘 맞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건 상철도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에 대한 매력의 지수는 상철에게도 분명 영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저렇게 거의 막 동등 비등 혹은 옥순이 좀 더 많게 고민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철이 가지고 있는 외모 취향이 옥순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남자는 어쩔 수 없어. 기완이요. 영자가 진짜 어른스러워요. 물론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통찰력이 있어요. 쉽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요. 충분히 영자 입장에서는 상처를 미워하고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기 힘들 정도로 영자는 참 넌 그럴 자격 있어 라고 느껴질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것 또한 뭐 그럴 수 있고 너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영자 같은 여자들 남자들이 만나야 되는데 아휴 그놈의 외모가 뭐라고 남자들에게 참 여자의 외모가 뭐라고 그렇게 저렇게 분명 괜찮은 사람을 알면서도 예쁜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는 걸까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죄송합니다. 와 진짜 전곡을 찔렀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철에게 영자가 전곡을 찔렀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자는 진짜 통찰력이 어마어마한데? 영자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는 방송 내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 앉아서 연애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연애 유튜버를 해야겠는데? 와 짱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연애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정신을 못 차렸다기보다는 아직도 생각이 어린 거죠.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아직 상철은 머리로는 영자같이 저렇게 자기가 대화가 잘 통하고 사람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학습이 되어 있는 거지 그게 가슴까지 연결된 건 아니에요. 마음은 아직도 혈기 넘치기 때문에 예쁘고 도파민 빵빵 터지는 그런 여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옥순을 알아보는 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옥순이 더 본인에게는 마음이 떨리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는 아직 결혼하긴 멀었다. 적어도 영자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경험치,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철에게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정숙과 단둘이 있을 때는 저런 것들을 기세로 밀어붙일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숙은 나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매력들을 정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살짝 삐끗하거나 그냥 조바세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긴 해요. 근데 지금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은 아니란 말이야. 나에게 그런 연애 감정을 품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제 좀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자나 남자나 이제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할 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완전하게 빠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잘못 만났다가 이 사람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영철이 이걸 어떻게 타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한마디로 딱 사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내 짝 찾으러 왔지 니들한테 인정받을 생각 없어.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솔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의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는요, 저런 단계까지 고민을 안 해요. 썸을 탈 때는. 저런 고민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바라볼 때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저 사람에 대한 신뢰, 다른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런 고민이 되다가도, 저런 걱정이 들다가도 사그라들죠. 왜냐? 얘가 다른 장점이 있는데, 혹은 얘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텐데 라는 것들로 이미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저런 걱정이 미치질 않아요. 이미. 근데 솔로나라, 나는 솔로는 아직 저 사람과 알고 지낸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과 어떤 사귀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감정을 만들다 보니까 이미 김칫국을 한 몇 사발을 들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나는 여기에서 너와 잘 안 돼도 밖에 나가서도 너와 잘 되고 싶어 라는 얘기고, 내 감정은 솔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도 이어질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거는 옥순에게 굉장히 큰 호감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영수가 또 이제 매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실 여기 정도까지 왔으면 남자들 대부분 좀 무너지거든요. 마태이가 간다는 거죠. 이 여자랑 잘 돼야 되는데, 현커 돼야 되는데, 최커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매력 있다가도 무너지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특히 옥순같이 끊임없이 남자들 계속 시험하고 흔들어 놓는 여자 앞에서는 진짜 막판에 말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영수가 매력을 놓지 않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옥순이 자꾸 정신 못 차리게 넘어오면은 한 번씩 이제 겐세이드 걸어주는 거지. 충분히 옥수를 상대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남자가 생각해요. 최커 되겠는데? 내일 최종 커플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워요. 나쁘진 않거든요. 적어도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서는 옥순을 가장 상대할 만한 남자인 건 분명한데, 개인적으로 영수가
급쭈글이 아니라 조금 더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말을 질렀으면은 옥수 눈치 보면서 장난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좀 이야기해서 노력은 하겠다 하지만 척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현실적인 갈등 요소를 느낄 그럴 공간이 아니죠. 이 공간이 현실적인 거를 이야기할 공간이면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장거리는 다 배제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에게 매력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것,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본인도 이유를 모르는, 끌리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이유를 찾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런 이유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저런 것들을 해결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영어의 모습들이 매력적이지 못했다라는 것들로 느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죠? 못 되돌립니다. 이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변화시켜야지 갑자기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동안 내가 꾸준히 보여준 나의 모습이 저 여자에게, 영숙에게 매력적이지 못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 썸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도긴 해요. 영어의 저런 태도가 나쁘진 않아요. 썸인 건데 어차피 나가면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영숙을 흔들 만한 부분이긴 해요. 아우 좋아요. 여기서 조금만 편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예를 들면은 그래요 그럼 3번 말고 2번만 봅시다. 제가 카메라에 있어서 그런 거지 밖에 나가면 진짜 제 진짜 모습 보시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딱 2번만 봐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영숙이 알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영호애가 조금만 더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쳤으면은 영숙을 흔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마지막에 살짝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조금 급쭈구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영숙이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 끝나는 마당인데 에이씨 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보여줬으면 영숙이 진작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못 이긴 척 밖에서 한 2번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네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철이 너무 확고하게 태도를 취했다는 뜻이에요. 영숙이 옆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정숙에게 마음이 완전 같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어느 쪽인 거야 이렇게 애매하게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숙이 나온 거는 너 마음 누구한테 간 거야 이걸 물어보러 온 게 아니죠. 네가 정숙한테 간 거 다 보여. 태도도 이미 네가 다 보여줘서 알아. 그냥 왜 그런지 알려줘. 너 나한테 그렇게 좋다는 표시 냈잖아. 근데 왜 정숙으로 바뀐 거야? 그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니야? 이거예요. 영철이 진짜 많은 분들이 매력을 나눌 때요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십,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배려심, 사람을 재밌게 만드는 유머,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는 재력,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기분 좋게 만드는 외모, 이렇게 매력을 다 여러 가지 나누는데 사실은 다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담할 때도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매력을 구분 지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게 꼭 데이트하거나 혹은 함께 있을 때 결정하고 그 사람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만이 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잘 보세요. 지금 영철이 편할 때까지 말해도 돼요. 이건 배려심이에요? 리더십이에요? 얼굴만 봐도 편하게 만드는 외모예요? 뭘까? 규정 지을 수 있어요? 리더십이라고 말하면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끄는 거잖아요.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주는 걸 수도 있고 매력을 나누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나의 외모를 정갈하게 가꾸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 안에서 돈을 사용해야 되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이끌어야 되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신경 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이십니까? 영식 어떤 사람인지? NPC라니까요. 자,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온 거야. 영식은 아침마다 솔로나라에 있는 출연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게 맞나? 그러니까 사회성이 뛰어나지 않을 뿐인 거지 사람을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서툰 것 뿐이에요. 감정 표현이 서툰 것 뿐이에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일방통행이어서 그래요. 주고받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려고만 하는 거야. 받기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지 라는 것들을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아마도 감정을 그다지 주고받지 않은 인간관계에만 익숙한 거죠.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내가 이제 직위에 의해서 나보다 높은 직위 혹은 동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일 처리를 나서서 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그냥 감정으로만 이루어진 관계의 대표적인 남녀 관계. 그럴 때는 수시각각 바뀌는 감정에 의해서 역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영식이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PD가 나쁜 놈이야. PD가 잘못 넣었어.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영철은 진짜 유머는 기세예요. 연애 시장에서 결혼은 안 한 미혼의 여자에게 진짜 인기 많은 남자가 유부남이거든요. 유부남은 유머가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재미없는 아재 개그만 해요. 근데 그게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냥 기세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예인처럼 진짜 막 이 상황에 딱 떨어지는 그 위트를 갖는 건 불가능합니다. 밥 먹고 그 생각만 해도 타율이 좋을까 말까인데 그냥 기세로 가야 돼요. 자신감이야 유머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숙이 원래 이시도 좋아요? 이런 정숙의 태도 때문에 영철이 영숙에서 정숙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숙이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숙이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영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 사람의 이유나 그 사람의 서사 같은 것들도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냥 너무 고마워요. 감동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시를 원래 좋아해요? 이 시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야. 보통의 남자들, 특히 영철 같은 남자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남자는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 왜 이런 것들을 갖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정숙이 되게 잘해요. 야, 씨. 어이, 참나. 이 양반 보소. 야, 와, 이런 멘트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멘트가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나오지? 보는 시각 자체가 정숙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본다는 거예요. 분위기 장악 능력 장난 아니죠. 여기서 이 뜻대로요 그냥은 너한테 맞추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다 좋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전 그런 거 별 상관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그런 작고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멘트를 해야 저런 느낌을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 매 상황마다 다른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저런 분위기를 풍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야, 오마이갓, 와, 대박이다. 물론 저 말이 진짜라는 건 아닙니다. 저럴 수 없죠. 저렇게 하기 쉽지 않죠. 안 될 거예요. 네, 안 될 건데 어쨌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포부, 내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말이 조심스럽거든요. 어쨌든 내가 이 이성을 유혹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상대방과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절대 바꾸지 않을 그런 말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몰입해서 갖고 있는 내 마음에 가장 솔직한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바뀌면 바뀌는 거에 또 맞는 나의 솔직한 표현을 하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바뀌면 이제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사소한 것들이 바뀌는 건 괜찮아요. 표정 보이세요? 영철의 이 표정? 저 표정은 되게 여유 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잖아요. 딱 봐도. 저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숙이 날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갖는 것과 불안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갖는 건 되게 다르다는 거죠. 영철 같은 남자가 저 방송에 나온 것 자체가 평소에 본인을 깨기 위해 출연한 걸 겁니다. 맞네요. 홍구님 제대로 보셨네. 그러니 지금 깨고 싶다는 말도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샤넬백 싫고 뭐 싫고 이렇게 까다로울 거면 여기 왜 나왔냐? 라는 욕을 먹었잖아요, 영철이. 본인도 내적 싸움을 되게 많이 한 거지. 자기는 깨고 싶지만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같은 태도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보였기 때문에 표정도 밝아지고 여유로워지고 자기 마음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가니까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쉽고 조급하지 않은 거죠. 내 기준은 이제 너로부터 쓰여질 거야 라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일 확률이 높긴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의문점이 듭니다. 아까도 계속 했던 얘기 반복인데, 당신한테 맞출 경우는 되게 호구 같은 태도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싫어하는 여자가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의문이 또 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철이 그동안 이 나는 솔로 29기 방송 내내 보여줬던 행동 태도를 보시면 압니다. 저런 것들이 감동과 나를 위한 행동으로 느껴지려면 앞에 어떤 빌드업이 필요했는지는 먼저 본인이 나 기준 이렇게 있어. 너 할 수 있어? 정숙이 존중해주는 것들을 이미 둘 사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내 가치관 다 존중해준 너라면 나도 네 가치관 다 존중해줄게.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 없겠죠? 진짜 29기 영철은 최고의 출연자입니다. 남자분들 진짜 29기는 계속 돌려보세요. 그러면 제 방송 더 안 봐도 됩니다. 안녕. 자, 최종 선택은 뭐 설명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쭉쭉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정숙과 영철이 커플이 됐습니다. 자, 옥순 영수는 사실 예상하진 않았어요. 확신을 갖진 않았어요. 왜냐면 영수가 옥순의 저런 태도에 맞춰서 가르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맞춰주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추천하는 연애 작업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커가 되는 데는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영철 정숙은 딱 처음에 랜덤 데이트 할 때 보자마자 느낌이 팍 왔는데 내 상대로 최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겁니다. 여자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속는 셈 치고 믿어보는 거예요. 정숙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영철이 과연 기준점을 다 없애고 나한테 맞출 수 있을까? 의문점이 여전히 들 겁니다. 5박 6일 만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속아보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남자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5일 내내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 왠지 진짜일 것 같고 다를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숙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입니다. 욕이 나올 것 같지만 참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표현은 그만할게요. 네, 딱 분석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분석만 하지 제 개인적인 사심은 뺄게요. 참겠습니다. 잘 만나고 있잖아. 최커 됐잖아. 한잔해. 영수가 걷어간다잖아. 잘 봤습니다. 이렇게 재미없을 거라고 했었던 29기 연상연하 특집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재미는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철이라는 남추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이 기수는 정말 큰 수확이다. 제 나는 솔로 리뷰 역사상 앞으로도 다시 없을 아주 큰 출연진을 하나 얻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